자, 굉장히 어려운데 69번은 뭐 어마무시한 놈이에요. 이게 뭐 그렇죠? 페이지도 많고요. 뭐 이렇게 많나 이러실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청구인이 아버지가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 양도했을. 그러면 이 청구인이 이 아버지 자식이겠죠. 이 청구인과 주식을 양수한 그 법인이 이게 그렇죠? 이게 특수관계자다. 특수관계자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할 때 시가보다 싸게 팔아도 부당행위라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이 사례예요. 제가 칠판에 써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갑이라는 분이 A라는 법인에 여러분 지분을 70%를 가졌어요. 그럼 이건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 소득세법에 의한 특수관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세법에도 요 사람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요, 여러분요. 그죠? 잡으셔야 돼요. 30% 이상을 출자하신 주주라면 그러니까 세법은 여러분 30%를 좋아해요. 그래서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면 이 A법인과 갑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이에요.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은 쌍방입니다. 이래서 자 빨리 보세요. 근데 갑이 A법인에게 그렇죠? 주식을 팔았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이게 시가는 만약에 여러분 100억인데 그렇죠? 이걸 얼마에 양도했다? 만약에 60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주식을 파는 사람은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60억에 팔았다고요. 시가는 100억인데 뭐 주식의 시가는 따로 구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면 이건 양도소득세잖아. 그래서 이 소득세법에도요, 여러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조문이 있어서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팔 때는 여러분 이건 부당행위예요. 그래서 저가로 팔아도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하라 이겁니다. 이 정도는 많이 아실 수 있어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인은 주식을 싸게 사면 이건 이제 또 법인세법이에요. 법인세법에는 1% 이상의 주주니까 특수관계인인데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싸게 사면 저가 싸게 샀다고 이건 입금산입하고 유가증권으로 40억이 입금산입돼서 과세돼요. 이렇게 양쪽이 얻어맞아. 이쪽은 소득세, 이쪽은 법인세류요. 근데 지금 이 사례는 을이에요. 을이 갑의 자식이에요. 근데 요 자식이 이렇게 주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70%를 가지고 있는 법인의 아들이 팔았어요. 근데 을은 A법인의 주식을 1%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A법인의 주식을 70%를 가지고 있는 이 자식이, 그죠? 친족관계인 자식이 이 A법인과 특수관계입니까를 물은 겁니다. 이건 국세청은요, 물어보나마나 특수관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어보나마나 이렇게 과세를 해요. 과세를 하는데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의 자식이 특수관계냐냐 그랬더니 거기 나오죠, 여러분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는 1조 2조항이 특수관계인의 정의인데 여러분 소득세법에는 이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소득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있는 걸 준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소득세법의 특수관계자 정의란 말이에요. 거기 뭐라 읽어드릴게요. 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도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자, 본인이 직접 주식을 가졌거나
또는요, 그죠? 경제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자. 이 경제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자가 흔히 말하는 친족이에요. 아빠, 엄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또는 이런 친족 등을 키워드가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까? 그러면 지배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요 놈이에요. 30% 이상을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를 뜻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을이 30% 이상은 안 가졌지만 을의 아버지가 30% 이상인 70%를 가졌으니까 본인 또는 그 사람의 친족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통하여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관계자라는데, 야, 전 이거 정말 여러분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이 심판예 보고. 기가 막힌 분이 이 통하여라는 정의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할게요. 그냥 이 통하여라는 개념은 내가 0.01%라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 주식들, 친족들과 합쳐서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하나도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들의 친족들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을은 특수관계가 아닙니다라는, 전 이건 정말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와우. 그죠? 와우.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 거의 모든 세법에, 법인세법에도 이 통하여라는 말이 있고, 지방세법에도 있고, 국세기법, 어려운 말 하나 할게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상속세법에도 특수관계인 정인데, 상속세법만큼은 이 통하여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해서, 이게 상속세법이라면 을은 무조건 A의 특수관계인이 맞아요. 상속세만 예외야. 근데 법인세법, 이걸 정의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통하여라서 그럼 이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심판 사례가 나온 겁니다. 정말 저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밑에 그럼 법인세법에도 똑같다 그랬죠. 법인세법 시행령에도 똑같이 통하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이 되면 똑같은 해석을 해야 된다. 똑같은 해석을 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직접 안 가졌으니까 A 법인 입장에서, 그죠? 근데 또 법인세법에는요, 우리 회사의 주주와 친족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다른 조문에서 특수관계인이 맞고요. 법인세법 아시잖아요. 1% 이상의 주주와 그 사람의 친족들은 특수관계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은 따로 없이 이건 그냥 당연히 특수관계, 법인세법은 별도 조문에 따라 걸리니까 그런 건데요. 이야, 이거 그죠? 다음에 가로 2번에 상증법에는 문구가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증법은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뒤에 뭐 3번, 4번에 행정법원, 고등법원 판례,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이 판례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이 판례들은 또 특수관계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봤던 요 조세심판 사례가 가장 최근의 심판 사례예요. 그러니까 심판에 가서 이렇게 되면 올라갈 필요가 없죠. 국세청이 질 테니까. 심판 사례가 최근에 나오니까. 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놈을 지금 보셨어요. 반드시 어마어마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이 녹화를 제가 10월 말에 하는데 곧 다음 달부터 이제 법인 결산 세무조정 실무가 강의가 이루어지죠. 그때도 제가 아주 죽을 만큼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제가 떠드는 법인 결산 세무조정 실무 다 들으셔야 돼요. 올해도 역시 기초, 중급, 고급, 중급도 24시간짜리, 32시간짜리 IFRS에 대한 세무조정 별도로 다 있습니다. 꼭 와서 들으시고요. 본 강의할 때 더 치열하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요? 69번 진짜 따봉이죠. 이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조세심판 사례 하나를 검토하셨습니다. 69번 끝.